지방이 인구가 감소겠네요. 지방 소멸. 그럼 지방 부동산을 선택할 때 어떤 것들이 제일 중요할까요?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 김학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입니다. 지난주에 네. 폭락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폭락론을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몇 분이 피드백을 주셨어요. 어떻게요? 지금 저출산하고 인구 감소 때문에 네. 분명히 부동산 수요는 줄 것이다. 그래서 폭락을 할 것이다. 네. 이렇게 피드백을 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장님은? 일단은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현재는 아니고요. 곧 줄어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왜냐면은 원체 태어나는 아기들이 없어요. 2018년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2017년 통계까지 보면은 지금 한 34만 명 정도 되죠. 조만간 20만 명대까지 떨어진다라는 분석이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궁금한 게 그래서 인구 감소, 그러니까 저출산 인구 감소로 인해서 네.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어서 부동산 시세가 하락할 것인가? 네. 이게 지금 문제인데요.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사님은? 집을 필요로 하는 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사람이 줄어든다는 거는 당연히 집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전국에 집이 많지만 벌써 빈집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심지어 그렇죠. 서울에도 빈집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왜 빈집이 생길까요? 한쪽에서는 집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 빈집은 살기 싫어하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그렇죠. 내가 살기 불편한 집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너무 오래된 집이라든지 입지가 좋지 않다든지 이런 네네. 곳은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는 곳이죠. 하지만 내가 좋은 곳, 뭔가 새로운 아이템, 편한 곳 이런 곳은 사람들이 몰리죠. 주택 가격이 상승하죠. 네네. 예. 어차피 주택도 수요와 공급인데 한 지역의 사람들이 선호 심리가 몰리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하고 네네.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하락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이제 이런 시대가 되면은 이런 추세가 오히려 더 양극화적으로 더 강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입지에 따라서 상품에 따라서 네. 선택을 받지 못하면은 뭐 이렇게 좀 공실로 그렇죠. 되겠지만 계속 인기 있는 지역들이나 인기 있는 상품들 같은 경우는 계속 수요가 유지될 것이다. 네, 뭐 그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근데 지금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지역이 서울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서울도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서울은 집값이 왜 계속 오르고 있을까요?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자가 보유율이 제일 낮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집을 사서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많은 주택들이 있지만 이 주택들은 대부분 다주택 소유자들이 갖고 계신 경우도 많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 경기도에 나가서 서울로 통근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들어오시고 싶어 하세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 다 오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네네. 서울에서도 오르는 지역들이 있어요. 강남 4구 아니면 교통이 편한 지역, 네네. 한강 주변 지역 이렇게 몇 가지 지역들로 딱 국한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처럼 수요가 몰리는 지역은 인구가 감소를 하더라도 상당 부분 그걸 극복하고 나름대로의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 네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이다. 그럼 일단 서울의 인구가 줄고 있는지 네. 아니면 세대수가 줄고 있는지 네. 한번 직방 앱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서울 인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1000만 명이 깨졌다고 들었는데 네, 한번 맞습니다. 볼까요? 예. 서울특별시 직방 앱을 보면요. 네. 이게 부동산 시세만 있는 게 아니라 인구도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면 인구 변화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쁘네요. 네, 1000만 명이 깨졌네요. 예. 점점 인구수는 줄고 있네요. 네. 그러면은 서울 집값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은 가구가 또 늘어나고 있죠. 그런가요? 네. 가구를 한번 볼까요? 그러네요. 가구는 오히려 네. 조금씩 증가하고 조금씩 있네요. 증가하고 있죠. 물론 이제 그 증가하는 가구 상당수는 1인 가구 네네. 또는 이제 2인 가구처럼 소형 주택을 구입하실 분들이 많지만 네네. 그래도 서울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구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지방이 인구가 감소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지방 소멸 네네. 이런 이제 상당히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죠. 예. 이미 평균 연령이 65세가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실제로 지방 같은 경우는 부동산 수요 자체가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투자하거나 또는 실립주로 하실 경우에는 상당히 신중하실 게
바람직합니다. 그럼 지방 부동산을 선택할 때 어떤 것들이 제일 중요할까요? 지방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직업인 것 같아요. 직업, 봤을 때는. 일자리. 예, 일자리. 그래서 일자리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주면 손해는 보지 않고 네네. 그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대규모 공장이 갑자기 문을 닫는다든지 네네. 특정 산업이 쇠퇴해가지고 그 지역에 많은 일자리가 없어졌다든지 이러면은 뭐 집을 살 사람이 없죠. 네네. 그렇게 되면은 한번 하락을 크게 하고 나면 그걸 많이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지방같이 서울보다 인기가 없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더 조심하셔야 된다. 네. 특히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들을 조심하셔라. 예. 예, 그런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방에 네. 철도가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민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일자리로 출근해야 되는데 일자리까지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많지 않고 그리고 또 다른 광역 시도로 움직여야 되는데 네. 교통수단이 마땅하지 않으니까 네. 광역 교통망을 많이 좀 확충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많이 좀 계획들은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공사를 착공한 것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대부분 좀 탈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지방 같은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결국은 이게 지방의 인구가 적은 거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죠. 실제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거는 공사할 때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철도든 고속도로든 이걸 많이 이용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결국은 그 공사비를 충당하고 근데 실제로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는 그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기대했던 효과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네네.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현재 지방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결국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성 수지 검토를 하게 되면 탈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예. 예타 면제 그렇죠. 카드를 쓰는 거군요. 그래서 최근에 그 각 지자체별로 이제 여러 사업들을 정부에 지금 제안을 하고 네네. 이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폭락을 얘기하면서요. 항상 예를 드는 나라가요. 네, 일본이에요. 일본. 가깝고도 먼. 80년대 엄청 성장했다가 90년대부터 이제 폭락을 하기 시작했다. 네. 뭐 그런 대부분 내용들인데요. 네네. 어떤가요? 한국도 일본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볼 수 있나요? 우리나라가 많은 점에서는 이제 일본하고 비슷한 경로를 걷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일본의 부동산 시장 변화, 주택 가격의 변화를 우리의 미래로 이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씩 좀 따져보면서 판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것들을 따져보면 될까요? 일단은 일본의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 네. 그리고 이제 빈집이 생긴다. 이런 그렇죠.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심지어 신도시에도 빈집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우리 분당이나 일산 같은 일기 신도시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예. 이렇게 우려를 많이들 하세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우리가 동경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디를 생각하세요? 동경이요? 예. 신주쿠? 예, 그렇죠. 되게 번화한 예, 지역들을 예. 생각을 하시죠.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일본 기사를 볼 때 보면 많은 경우는 동경도라는 이제 표현을 씁니다. 동경도라는 것을 우리로 따지면은 서울, 경기, 인천, 그다음에 강원도 일부, 충청도 일부까지 포함한 정도의 뭐 수도권 정도 개념으로. 수도권 플러스 우리보다 더 넓은 지역을 동경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 이제 버블 시절에 경계성을 따지지 않고 공급됐던 주택들 중에는 멀리 있는 분명히 행정구역은 동경도지만 네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동경 시내에서는 한참 떨어진 곳에 공급이 많이 됐었어요. 그럼 우리도 서울이라고 하지만 사실 서울이 아니라 네. 뭐 강원도 어디, 그렇죠. 충청남도 어디 뭐 네.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 정도에서 뭐 이를테면 신간센 고속철을 타고도 뭐 1시간 반 정도씩, 네. 1시간씩 통근을 해야 되는 예. 예,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조금씩 줄면 당장 영향을 받겠죠. 그렇네요. 예, 하지만 동경 23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서울에 우리가 25개구가 있듯이 네. 그런 지역의 주택 가격은 그렇게 크게 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실제로요? 예. 그럼 뭐가 빠진 거예요, 도대체? 외곽 지역의 주택들이 많이 가격이 빠진 거죠. 근데 이제 일본 사례를 보통 많이 이야기했을 때 그래프를 보면은 확 떨어지는 그래프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 주택 가격 지수나 이런 것들이. 예, 제가 예. 기사를 한번 스크랩해 왔는데요. 네. 2016년 3월 18일자 기사이긴 한데 네네. 인구 절벽 20년, 일본의 교육, 네. 도쿄까지 비어가는 빈집 대국, 예. 묘지보다 싼 집도 있대요. 그래서 그래프를 제시한 것들이 있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일본 주택가격 상승률 추이를 보니까요. 1990년대 확 올랐다가 예. 직선으로 빠져요. 맞습니다. 예. 정말 버블 붕괴죠. 네네. 예, 버블 붕괴를 겪고 난 다음에 실제로는 대부분의 많은 국가에서는 버블이 붕괴를 합니다. 근데 네. 일본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20년 가량 그 지수가 낮게 나타나죠. 주택 가격. 90년부터 네. 2014년까지도 계속 그냥 예. 위기였어요. 보니까. 이 이유가 뭐냐면요. 예. 많은 국가들이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 가지 토목 사업들, SOC나 이런 그렇죠. 사업들을 하죠. 근데 네네. 일본은 SOC 사업은 이미 옛날부터 많이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했냐면은 민간 사업자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네. 집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아, 그래서 집값이 하락하고 있으면 집을 그만 지어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다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죠. 계속 집을 허용을 한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수요도 좀 줄어들었는데 네네. 공급이 계속되다 보니까 네네. 소화불량이 걸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택 가격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 네네. 과연 우리나라가 이렇게 20년 동안 빈집이 났는데도 계속 집을 짓도록 정부가 부채를 짊어지며 네네. 갈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 이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시기에 겪었던 일들을 겪은 건 아닌 거죠? 그렇죠. 네네. 저희는 이렇게 버블이 붕괴해서 집값이 내려간 시기는 그 당시 유명했던 버블 세븐 중에 네. 이제 대형 평수 아파트들이 그런 이제 아픔을 좀 겪으셨죠. 네네. 그러니까 일부 지역은 그런 버블이 우리나라도 있었죠.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봤을 때 우리와 일본을 동일시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판단이다. 네. 항상 참조는 해야 되지만 참조는 해야 되지만 예, 베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없을 때 너무 무리하게 공급을 할 필요는 없다. 뭐 이 그렇죠. 정도 교훈을 얻을 수 있겠네요. 네, 우리나라 정책 결정권자들이 이미 그 정도는 충분히 알고 계신다.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일본 사례든 한국 사례든 결국은 우리가 부동산 폭락이 오던 조정기가 오던 어느 지역까지는 좀 안전 지역인지를 좀 확실히 알고 싶은 것들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걸 좀 구분줘서 말씀드리면은 아마 직방 TV 보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일단 어느 지역까지 건재할지 참 예. 어렵습니다. 한번 좀 선을 좀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2019년 뭐 신년맞이 그 대운을 뭐 점치는 이런 네. 느낌인데요. 사실은 부동산이란 건 참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다 보니까 네. 비슷할 거다 생각하지만 많이 변화가 됩니다. 가령 이를테면 많은 분들이 2017년, 2018년을 겪으시면서 서울은 무조건 안전하다, 서울은 불패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네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네네. 사실은 일기 신도시 이럴 때 서울 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이 됐었죠. 예, 맞습니다. 같은 서울이라고 그래도 행정구역만 서울이라고 똑같이 이제 접근하시면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예, 특히나 최근에 서울 주택 가격의 상승은 제가 생각했을 때 무엇보다도 교통 영향이 크거든요. 그렇죠. 나 통근 길게 하기 싫어. 직주근접 네, 아니면 직주근접. 이제 일자리. 그렇죠. 예, 가까운 곳에 살고 접근성. 싶어. 근데 네. 정부가 작년에 2018년 말에 이제 발표했던 것처럼 광역교통망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면 네. 가령 이를테면 삼성동까지 출근하는데 과천에서 2정거장, 금정역에서 4정거장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물리적 공간은 서울이지만 실제로 실질적으로 서울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잘 따져보셔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동그란 모양의 서울이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철도나 주요 교통망을 따라서 있는 지역이 실제로 서울의 영향권이고 네네. 거기서 배제된 지역들은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행정구역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의 메인 일자리까지 올 수 있는 광역 교통망이 어디까지 있는지 그걸 좀 먼저 보시라. 예.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고요. 아무튼 인구 감소로 인해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시장에 관해서 좀 연구할 것들이 많이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핵심 지역들은 뭐 상관없다라는 네. 말씀이셨고요. 되게 안정적인 말씀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내용들 가지고요 한 줄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한 3줄 요약 좀 될 것 같은데요. 네, 인구 감소로 인해 10년 후 집값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역마다 다르다. 지역마다 다르다. 네,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이렇게 한 줄 요약하고 싶습니다. 떨어지면 좋겠습니다. 강남. 지금 제가 20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안 떨어지고 있네요. 생각보다 제가 기대하는 것만큼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많이 눌러주세요.